안녕하세요. 유튜브 김구입니다. 오늘은 제가 실제로 경험한 제 군대 있을 때 얘기를 통해서 안보에 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사실 제 페이스북에 올렸었는데 아마 제가 페이스북에 올렸던 얘기 중에서 가장 그 반응이 뜨거웠던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때 제목이 어린 나에게 일깨움을 주었던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이 얘기는 제가 이제 2004년 군번이에요. 제가 2004년 군번인데 그때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이었어요. 제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 하에 군생활을 했을 때 일어났던 한 일화입니다. 실제로 제가 겪었던 일화입니다. 그때 제가 철원에 그 8사단 그 포병부대에 근무를 했었어요. 그때 가을쯤에 그 5사단 철책이 뚫리는 이런 사건이 한번 일어났었습니다. 이제 철책이 뚫리면은 이제 군인들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진돗개 뭐 이런 발령이 있어요. 그런 걸 발령을 해서 이제 전쟁 준비, 실질적으로 비상이 발령이 되면서 뭐 완전 군장을 하고 바로 전쟁을 치를 수 있을 정도의 준비까지 마친 상태에서 대기를 하게 됩니다. 철책이 뚫렸기 때문에 굉장히 시급한 이런 비상 사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의 훈련, 실제로 전쟁 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약간의 모의적인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사실 굉장히 예민한 그런 상태였어요. 지금도 정말 생생하게 기억나는 게 이제 저는 이제 장갑차를 타고 있었는데 장갑차에서 제가 무전병이었어요. 그래서 무전 대기를 하고 있는 중에 약간 그때 당시에 군 동료 분들이 선임도 있고 후임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했어요. 와, 이러다 진짜 전쟁 나는 거 아니야? 우리 전쟁 나면 어떡하지? 뭐 지금도 군대에서 그런 일이 있겠지만 저 때도 똑같이 그랬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갑자기 대통령 지시사항이라고 하면서 무전이 하나가 들어왔어요. 그 내용이 뭐였냐면 대통령 특별 지시로 어떤 상황에서도 대통령의 명령이 있기 전까지는 공격을 해서는 안 된다. 라는 명령이 이제 무전기 너머로 흘러 들어왔습니다. 저는 사실 믿을 수가 없어서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대통령이 명령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공격해서는 안 되냐? 맞다. 라고 확인을 받았습니다. 근데 실제로 저희가 훈련을 할 때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요. 저희가 적을 관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적이 우리를 공격할 것이 확실하다 하면은 우리가 먼저 공격을 하고 진지를 이탈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훈련을 했었어요. 왜냐면 예를 들어 총이나 포나 이런 걸 하면 먼저 쏘는 놈이 이기는 거예요, 사실. 쟤네가 먼저 쏘면 우린 죽는 거고 우리가 먼저 쏘면은 그래도 우리가 좀 살 확률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훈련을 할 때는 우리가 잘 보고 있다가 쟤네가 우리가 쏠 게 확실해 라고 생각이 들면 우리가 먼저 쏘고 쏘자마자 빨리 진지를 이동을 해야지 우리가 안 맞기 때문에 그렇게 훈련을 했고, 만약에 최악의 경우 걔네가 먼저 쐈다 그럼 걔네가 쏘고 여기까지 도착하는데 조금만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포가 날아오는 데까지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니까 걔네가 쐈다는 거를 보게 되면 즉각적으로 우리도 쏘고 그리고 다시 진지이동을 하게 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는 훈련이 됐었는데, 대통령 명령이 떨어지기 전까지 공격하지 말라라는 말은 당연히 걔네가 쏴도 우린 공격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말하자면 뭐 죽어라. 걔네가 쏘면 너넨 죽어. 아니, 걔네가 쐈다고 저희가 보고를 할 거 아니에요. 저쪽에서 쐈는데 우리 쏴도 됩니까? 이 짓을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 중요한 시점에.
이 얘기가 전해지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저희 부대 사람들이 굉장히 큰 동요를 일으켰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일이야? 아니,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그렇지. 우리의 목숨이 있는데 이렇게 우리를 하찮게 여겨도 되나?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우리 다 죽으라는 소리 아닌가? 해서 굉장히 동요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저희 포대장이었던 분이 이 상태에서 두면은 이 군인들이 사기가 떨어져서 아무것도 안 되겠다 싶었는지 앞에 딱 나서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니네는 이제부터 내 명령에만 따르면 된다. 동요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네는 내 명령에 따르고 그것에 대한 책임은 다 내가 진다. 그러니까 내가 공격하라면 너네 공격하면 돼.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말하자면 하극상이죠. 하극상입니다. 대통령이 명령하기 전에 분명히 대통령이 공격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포대장이 공격해 라고 하고 진지탈해 라고 하면 우리는 그 말을 들었겠지만 솔직히 말하면 엄밀히 말하면 포대장은 하극상을 대통령의 명령을 어긴 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때 포대장이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래도 바닥을 치던 그 우리 부대의 사기는 좀 올라왔습니다. 왜? 야, 대통령이 우리 목숨을 버려도 우리 포대장은 본인이 책임을 지고 자기의 계급장을 걸고 우리를 챙겨주는구나, 우리의 목숨을 신경을 써주는구나 하는 마음에 그래 했는데 사실 굉장히 서글프죠. 저희는 그 순간만큼은 국가와는 약간 떨어져서 약간 독립된 부대 같은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21살 때예요. 제가 군대를 막 간 21살 때인데 그 어린 나이에 사실 와, 이거는 좀 아니다. 뭐 21살짜리 뭘 알겠어요? 근데 그때 제가 느낀 거는 와, 이거는 아닌데 어떻게 대통령이란 분이 국군 통수권자잖아요. 국군 통수권자가 이런 마인드를 가졌으면 아무리 우리가 강하고 아무리 적이 우리보다 약해도 이거는 전쟁이 안 된다. 우리가 무조건 지는 게임이다. 적이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가 막 죽어나가고 있는데 무슨 보고를 하고 그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군대에서는 선조치 후보고가 있고 선조치 후보고라는 것은 뭐냐면은 어떤 상황에 처해지면 먼저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보고를 하는 건데 이거를 그냥 하지 말라고 명령을 내려버린 거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대통령이라는 사람의 국가관과 그 전략적인 생각 그리고 안보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그 21살 때 이미 저는 아주 강렬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직까지도 벌써 14년 정도가 지난 오늘까지도 한 번씩 이게 생각이 나요. 참 노무현 대통령을 볼 때마다 저분이 나 군대 있을 때 저랬던 분인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한켠으로 좀 씁쓸합니다. 근데 아마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지금 군인들이 어떤 심정으로 군 복무를 하고 있을지 참 안타깝습니다. 그 수호의 날인데 베트남에 가버렸어요. 대통령이 지금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인가요?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자기 목숨을 걸고 싸울 수 있는 건 내 뒤에 국가가 있다는 그 믿음 때문입니다. 근데 21살 때 저는 그런 게 없었어요. 제 군 시절엔 그런 게 없었어요. 와, 내가 여기서 죽으면 국가가 날 알아주지도 않겠구나. 아마 지금 군대에 있는 사람들 저랑 똑같은 생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만큼 대통령이란 자리는 중요한 자리고 국군 통수권자로서 국가 안보 그리고 그 군인들의 생명을 정말 누구보다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자리인데
노무현 대통령은 그러지 않았어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요즘 이제 서해 수호의 날 이런 거를 그냥 제껴버리는 걸 보면요. 국가 간, 안보 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